유방과 자궁을 절제하고 피부, 뼈, 신경을 이용해 음경을 만든다고? 헐, 이게 뭐야? 성전환 수술이다. 국내 성전 환자 400명 중에 300명을 수술한 이 남자 김석권. 그는 누구인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는 얹청이 수술 전문 의사였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성전 환자들을 보며 독학으로 성전환 수술을 공부해 국내 성전 환자 75% 수술한 트랜스젠더의 아버지다. 우와. 방송인 하리수 씨를 수술하고 결혼식 주례까지 선 김석권 교수.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는 성전환 수술에 대해 난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진짜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아, 궁금해. 세계 최고의 성전환 수술 권위자 김석권 교수를 만나보자. 성전환 수술 300건으로 의사 개인 집도 횟수로는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계신 분입니다. 동아대 병원 부산이죠. 성형외과 김석권 교수와 함께 자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비행기로 오셨습니까? 예, 비행기로. 네. 서울 최더라가 출연하기 위해서. 네. 예. 하리수 씨를 우리 교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그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때 199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하루시 씨가 와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상담했는데, 네. 그 당시 보니까 아주 몸매도 뛰어나고요. 아주 네.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성전환 수술을 받고 네. 미스 코리아 한번 도전해보라.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도 미스코리아 직접 도전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습니까? 예. 예. 이 성전환 수술에서 아까 사람들 찾아와서 기구한 이야기들, 예.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네. 이런 얘기 중에 좀 생각나는, 참 지금도 내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 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성교 환자들은 정말 그 애환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처음 초창기에는 부모들과 같이 와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아주 강경했어요. 이 미친놈아, 네 수술하면은 당장 너하고는 어절이다. 이렇게 네. 뭐 윽박지르고 그랬죠.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매스컴 유행도 이렇게 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네. 이제 부모가 의사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고 네. 이제 부모들이 도와서 수술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몇 사람 소개해 보자면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었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네. 이제 제 트랜스젠더다 하고 소문이 난 거죠. 네. 그 이제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고 네.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을 데리고 저한테로 왔었어요. 아, 직접. 그 예. 교장님도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떤.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해결해 했던 주려고 거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가 진단을 받고 그리고 간 뒤에 학생들한테 모금 운동을 해서 그 수술비를 마련해서 그 학생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성이 됐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성은 이제 지금 은행에서 네. 훌륭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네. 또, 네. 예, 또 말씀하세요. 이제 그 한 그때 59세였어요. 만 59세였어요. 그래 와서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제 지금 다 뭐 여성이 돼도 폐경인데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요. 난 지금까지 수술한 게 내 원이었다. 네. 그런데 내 이 몸 상태로 내 저승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수술하고 바른 몸으로 저승에 가겠다. 그런 각오로 수술을 꼭 원해서 네. 수술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 폐경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 그 당시 59세, 수술할 때는 60세였어요. 아, 그건 남자죠, 남자. 예, 남성이 이제 여성으로 아, 성전을 60살인데. 예, 그렇죠. 예. 한갑이신데. 예, 그렇게 이제 그- 이분들은 네. 아주 그 자기들의 그 상황이 네. 참 급박한 거죠.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걸로 딱 진단을 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환을 해야 되는 대상자인가 아닌가? 예. 내가 여성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뭐 다 수술을 하는 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기준이 있는지 예. 그걸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우선 방송 보면서도 내가 이거 성전환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사람도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정신과에서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네.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을 하면서 감별해야 될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그 다음에 다른 반대된 성의 옷을 입고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네. 의상 성도착증 환자라든지 네. 혹은 그 정신분열증 이런 것 정신과에서 다 감별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우선 진단을 해서 네. 가능하면 의사 두 분, 정신과 의사 두 분의 진단을 받아서 네. 이제 오게 되면은 우선 성인이 돼야 됩니다. 성인. 네. 19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1년 이상 네. 다른 자기가 원하는 성에 살면서 그 생활이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죠. 네. 또한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가능하고요. 네. 또 2년 동안 내가 성전환 수술 받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조건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예, 보통 수술하기까지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찾아왔다요. 네. 그러면 어디 저한테 어떤 것들을 물어보십니까? 제가 지금 성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 예. 내가 남자가 더 좋다. 전 남자 싫지만 사실은. 네. 남자들 좋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여자처럼 보이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동성애자는 성전환 대상자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성정체성이 네. 바르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다라는 성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고난 육체적인 이 성하고 정신적인 성이 서로가 다르죠. 예,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살도 시도하고요. 자기 성기에 자해도 가하고요. 예. 성기에 자해를 강합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예. 보통 한두 번씩의 그 자살 소동도 벌리고요. 그러면은 남성이 여성 되는 경우가 사실 수술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여성 중에도 이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꾸로 그 동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상상이 있는데. 예.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빈도를 보면은 남성에서 여성 성교단자들이 인구 한 3만 명 내지 5만 명당 하나. 네.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 성교단자들이 인구 10만 명당 하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학계에 이제 알려진 통설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 통계하고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비슷해요. 남성화, 여성화 성교단자들 비율이 지금은 거의 1대1이고요. 네. 인구 5만 명당 각각 하나씩 이 정도 됩니다. 네. 제가 기독교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신이 만들어준 인간을 이렇게 성전환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좀 어떻게 좀 마음에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걸 과연 해야 되는 수술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무슨 구계열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이제 귀도 만들고 그다음 기형 그 머리도 고쳐주고 이런 네. 걸 하다 보니까 신은 왜 이렇게 창조를 해놨을까? 이 사람 분명히 여자가 맞는데 왜 몸을 남자를 줬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기형을 갖다가 치료해서 바르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이 정신적인 하나의 기형인데 이것도 치료를 해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시대에
뜻에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신이 실수한, 그죠? 신이 실수한 성, 이것을 내가 바로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신에게 배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이 만약 인간을 창조했다면은 신이 그렇게 잘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예, 그걸 갖다가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 오히려 옳은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 거죠. 이 성전환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요. 네. 그죠? 이게 장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이 성전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일시적이 않고 아주 영구적이고 그다음 지속적인 이런 신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전환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수술을 해서 반대되는 성의 역할까지도 완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성전환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는 분류를 갖다가 이런 사람을 성정체성 장애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네. 이 성전환증, 트랜스젠더는 하나의 장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장애자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는 거는 좀 떼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는 건 뭐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참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 성전환도 가능. 아까 뭐 타이틀 찍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성으로 만드는 그런 수술들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가슴을 갖다가 여성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네. 그 유방 성형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성기를 없애고, 네. 구안도 없애고, 네. 다시 새로운 질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이 갑상선 연골이 있잖아요. 이게 네. 좀 남자들은 큽니다. 네. 그것을 축소해주면은 이제 거의 수술이 끝나게 되죠. 목젖이라고 하는 요거. 목젖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담스 애플. 네, 네, 그걸 툭 튀어나온 축소해주면은 거. 예, 네. 축소해주는 수술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여러 고통을 겪어야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남성화 수술은 말이죠. 여성의 유방도 없애줘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생리 현상을 또 없애줘야 되니까, 자궁을 없애고, 네. 난소를 또 제거해야 됩니다. 엄청 어렵네요. 예, 이거는. 그 수술이 1차 수술이에요. 아, 그 다음에 2차 수술은 보통 한 1년쯤 후에요. 네. 좀 이제 몸 상태를 회복하고 난 뒤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기를 만들어주는 수술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 팔에서 네. 그 이제 성기 모양으로 도안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성기를 만듭니다. 팔의 살로요. 예, 팔에 이제 피부하고 그 밑에는 지방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죠. 네. 거기다가 이제 성생활을 하려면은 그거 좀 빳빳해야 되죠. 발기가 돼야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뼈, 네. 팔목에 있는 뼈를 네. 일부를 또 거기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발기가 되는 건 아니고 항상 그 크기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죠. 그런 되게 상태인데 불편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원래 여성의 그 음액을 갖다가 이제 피부를 음액도 이제 커집니다. 남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은 네. 2배 내지 3배로 커지죠. 네. 그 음액을 피부를 이제 벗겨내고 안에다가 넣어주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성생활 할 때는 발기가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 그렇죠. 본인도 그러니까 흥분된다 그러나요? 하여튼 예, 흥분할 때 네, 오르가즘이랄까. 오르가즘도 느끼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발기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치감도 물론 느끼고요. 그럼 뭐 정자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자 비슷한 여러 가지 액들 이런 것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와. 그 성기 속에다가 그 여성의 또 고유의 그 질 입구에 보면은 바토린 선이라고 해서 성액이 나오는
그런 또 그 선이 있죠. 그러한 네. 그 샘이 있는데 그 샘을 성기 속에다가 또 넣어주죠. 그러면은 흥분을 하게 되면은 그 성샘에서 이제 성액이 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사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뭐 이렇게 완벽하게 수술이 성공한 경우도 있겠지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이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동맥과 정맥과 신경을 서로 이어주는 수술이죠. 네. 그래서 그 동맥과 정맥이 이제 핏덩이가 생겨서 그걸 막아버린다면은 네. 실패하는 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100명 중에서 한 3, 4명 정도 네. 예,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막 항의하고 교수님 그때 난감하시겠어요. 이거 발기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뭐 정말 잘못됐단 난감하죠. 말이야. 난감하죠. 그래서 네. 이제 또 재수술합니다. 예, 재수술해서 다른 팔에서 또 수술을 해서 네. 하기도 하고요. 좀 쉬었다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옛날부터 많이 해오던 그런 고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다 뭐 남성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여성은 만든 질이 또 막혀버릴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너무 또 얕아서 성생활에 좀 힘이 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도 이제 다시 수술을 해서 네. 넓혀주고 또 길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여성도 오르가즘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 여성도 여러 가지 액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에서 뭐 여성으로 이제 이렇게 성전환한 사람들은 남성은 이제 사정을 통해서 이제 극치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처음에는 다 사정을 하죠. 코안을 없애도요. 이제 정낭에서 정액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사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관 수술한 남자들도 사정은 다 하지요. 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사정을 통해서 극치감을 느끼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여성 고유의 그 올가즘으로 변해가요. 아, 거기도 액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막힌다든가, 뭐 또 막 좀 냄새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여성 질을 갖다가 자기 피부를 이용해서 이제 질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피부에는 오일이 나오고 또 땀도 나오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질에서 오일이 나오고 땀이 나오면은 그게 질 안에서 부패를 하면은 좀 냄새가 나죠. 아, 땀 냄새 같은 게. 그렇죠. 땀 네. 냄새도 나고 좀 키키한 냄새가 납니다. 네. 그래서 자주 이제 샤워를 해서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만든 게 이제 장을 이용한 질 성형술이에요. 장. 예. 네. 장을 이용해서 질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자기의 장. 예. 장을 조금 잘라서요. 예. 그 장을 갖다가 자르는데 그냥 잘라서 내리면은 그 장은 다 썩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장에 연결된 또 동맥과 정맥과 신경이 또 다 있어요. 네. 그걸 갖다 잘 보존해서 이제 질을 만들어 주면은 좋은 감각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냄새 이걸 네. 해결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폭과 길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충분한 폭과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성생활에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여성을 그러니까 남성을 여성으로 만드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여성을 남성으로 만든 경우는 세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최초는 아니죠. 아니요. 이제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은 최초고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 1960년대부터 수술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시행되었고, 뭐 스웨덴, 독일, 덴마크, 뭐 스웨덴 네. 이런 데서 수술을 시행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는 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뭐 아주 간단한 성형술기를 이용해서 이제 성기를 만드는 그런 수술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성기를 만들면은 이 뱃살을 이용해 가지고
뭐 수술하는데 거의 1년 6개월 걸려서 수술을 마치는 그런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난 뒤에 모양도 마치 고구마를 달아놓은 것처럼 모양도 형편없고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수술들은 우선 환자의 만족도가 낮죠. 네. 그 다음에 기능도 뭐 약하고. 예, 제대로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많은 논문들을 제가 찾아 읽으면서 저는 뭐 다른 사람한테 배운 적은 없습니다. 아, 독학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그래 독학하시면서 직접 실험도 하고 성공 여부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거치셔야 되는데 예. 되게 위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이제 기본 성형 술기를 이용하면은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수술 그대로 답습을 하면은 뭐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환자가 이제 와서 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수술 안 한다. 라고 했었는데 또 그런 환자들이 몇 달 후에 또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기 시작했죠. 논문 한 20편 정도 읽고 나니까는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관련 서적도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도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익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 이거 처음인데 수술 해보겠느냐. 네. 그 사람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아.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도 좋습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그 서약 다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네. 예. 그때 1986년도에 수술해서 여성 성전환술 아주 성공적으로 했죠. 여성에서 남성으로. 아니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처음엔 예. 여성화. 예, 여성화 수술했는데 성공적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은 서로가 잘 소통을 하지요. 네.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남성화 성전환자가 또 찾아와서 네. 남성 수술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네.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팔에는 피부가 두께가 아주 일정하지요. 네. 그래서 어느 다른 부위보다도 팔이 좋다. 그 다음 팔에는 그 뼈가 있다. 네. 그걸 착안해서 이제 팔에서 수술하게 된 거죠. 네. 그 수술하고 나면 팔은 괜찮습니까? 예, 팔은 이제 다시? 다른 데서 피부를 떼다가 이제 붙여서 이식하게 되면 또 괜찮죠. 네. 그랬더니 이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계에 나가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당신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방법을 제가 1991년도에 네. 성공을 했어요. 예. 예. 그 비결을 의사들한테 좀 전수해 주십니까? 국내 의사들한테? 물론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다 이제 뭐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수술 기법은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게 다 외국 논문에 이제 SCI 논문들이 막 나갑니다. 네. 그럼 외국 사람들이 내 방법을 다 따라서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만약 연수로 온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일본에서 일본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습니다. 이 성전환 수술 시작이.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요즘도 의사들이 내 수술방에 이제 수술 배우러 참관하러 그렇게 네. 많이 와서 참관하고 한 일본 의사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네. 되죠. 이 이야기는 동성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성애하고는 완전히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입니다. 예. 어떤 장애라든가 병 예. 치료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검사 항목이 한 8가지, 9가지 됩니다. 이걸 검사를 다 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트랜스젠더인가?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신과 의사가 맞습니다. 성전환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일단 시작합니다.
네.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은 이제 여드름도 나게 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남성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근육질이 되고요. 근육질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염도 나고, 이렇게 변해갑니다. 환자들은 그 변해가는 자기 과정을 보고서 이제 판단하게 되죠. 과연 이 수술을 해야 되나. 아, 예. 내가 만족한 이 모습인가? 그렇죠. 예, 그와 반대로, 네. 예, 그와 반대로 또 남성이 여성 되는 것은 또 피부가 고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염이 없어지고, 근육질이 없어지고, 또 생리도 없어지고, 가슴이 나오고요. 네. 그렇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그 스톱해도 또 다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혹은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또 원래대로 복귀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고서 보통 하는데, 예를 들어 99%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약 1% 정도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네. 그냥 자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는 어떻게 바꿀 수 없죠? 아, 목소리도 바뀝니다. 아, 조금씩 바뀝니까? 예, 여성에서 남성 성교원자들은요 완전하게 남자 목소리로 변해버리죠. 네. 그래서 보면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키만 적다 뿐이죠. 네. 근육질이고 수염도 굼실굼실 나 있고요. 네. 목소리도 완전하게 남자죠. 남성이죠. 진짜 이렇게 환자들 보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자들. 여성화 이제 된 성교원자들은요 목소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중성, 예, 완전하게 여성 목소리까지 이르지 못하고요.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을 통해서요. 네. 그 현이 아주 탱탱하면은 높은 음이 나오죠. 네. 처져 있으면 낮은 음이 납니다. 네. 우리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좀 팽팽하고요. 네. 남성은 좀 느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대를 갖다가 팽팽하게 만들어주면은 네. 이제 하이피치 네. 여성의 그 목소리가 또 나오죠. 아이, 뭐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네. 이 방송을 보면서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네. 그러한 청소년, 뭐 그러한 어른도 있을 거고 성인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예. 그래서 우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은 형제, 부모한테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요즘은 이 많은 부모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오더라고요. 네. 또 그렇지 않으면 먼저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고 네. 내가 트랜스젠더인가 아닌가. 그걸 빨리 일단 그렇죠.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 고민에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외아들인데 트랜스젠더 성전환수 여자가 되겠다는 그 부모들 완전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엄청 크겠는데요. 돌지요. 돌지요. 예. 아이고. 있습니다. 3대 독자가요. 여자로 성전환 하겠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와가지고 정말 미치고 펄짝 뛰는 일이죠. 그 부모들 진짜 어떻게 예. 해야 될지. 그 부모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30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은 아주 드물게 정신과 치료를 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99%는 결국 수술을 통해서 자기 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정신에 맞춰주는 거죠, 몸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모님들은 우선 자기 자녀를 갖다가 이해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완전히 너 수술하면 너하고는 끝이다. 어절한다. 네. 한다면은 그 아이는 결국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부모와 가족과는 등지게 되고요. 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먼저 의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요. 또 시간이 다. 하여튼 앞으로 고생하시고요. 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사명을 네,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셨으니까 그 사명 지키시면서 네, 100%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환자들의 애환을 네. 제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술을 잘 성공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아니 제가 성정체수는 혼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대한 그 혼란이 아직은 있죠. 저는 네, 예. 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네, 간절한 소망을 얻은 사람에게 야유를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박수를 보내야 합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